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단원의 중단원, 2단원, 해수의 특성과 순환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수권에는 바다와 육지가 있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해수가 있었고, 육지에는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라는 물이 분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던 게 해수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이 되게 많은데 지구에 그 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우주만큼이나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바닷속 깊은 그런 바다를 심해라고 하는데요. 그 심해에는요, 우리가 보통 바다에서 보는 물고기들과 다르게 심해어라는 물고기가 산대요. 그 물고기는 되게 눈이 좀 어떻게 생겼나? 좀 눈동자가 좀 없고요. 뭔가 굉장히 캄캄한 바다이기 때문에 뭔가 네,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좀 무서워가지고 혹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찾아봤다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심해어의 등에는 사실 이건 선생님 상상으로 그린 거고 진짜 실제로 이런지는 모르겠고 선생님이 찾아봤던 물고기는 등 쪽에 무슨 센서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그 깜깜한 바다, 깊숙한 바다에서 길을 찾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해어가 사는 깊은 바다, 그 깊숙이까지 들어가면 그러한 바다의 온도는 어떨까요?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따뜻했는데 그 바다의 절대적인 온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얕은 곳,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햇빛을 잘 받는 해수면은 비교적 수온이 높대요. 그러면 바다의 온도는 역시 햇빛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해가지고 탐구를 통해서 바닷물의 온도는 어떨지 이제 간접적으로 실험실의 상황으로 가져와가지고 탐구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해보진 않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실험을 설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바다랑 비슷한 상황이 되겠구나. 또 가설을 세워보고 하면서 실험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질문이 있죠. 연직 수온 분포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바다를 표현할 때는요. 보통의 우리 그래프 그릴 때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다의 온도를 표시할 때는 그래프를 좀 반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쪽을 깊이라고 두고 오른쪽에 있는 걸 온도라고 둬요. 왜냐면 우리가 깊이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화살표를 아래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사람이 서 있는 뭐 배가 지나다니는 곳과 가까운 곳, 그리고 여기는 아까 심해어가 사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할 때 연직 수온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요. 역시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은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미리 한번 적어 와봤는데요. 남학생이 해수는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질 거야 라고 예상을 했고요. 여자아이는 해수면 부근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 수온이 일정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두 학생이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두 학생은 햇빛과 바람을 연직 수온 분포의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실험을 설계를 해줘야 돼요.
주어진 준비물은 수온 측정 장치,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게 수온 측정 장치이고요. 물, 지금 수조 안에 물이 들어있죠? 그리고 적외선 등 여기 있네요. 그리고 선풍기, 그리고 온도계 5개, 여기 하나 들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깊이를 측정을 하겠죠? 자로. 자, 이런 식으로 요 준비물을 사용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설계를 같이 조금 해봅시다. 자, 2번. 깊이에 따른 수온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 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깊이에 따른 수온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우선 측정 기구로 온도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설치를 할 때요, 깊이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니까 깊이마다 온도계를 설정해서 얼마나 다른지, 똑같은지를 측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깊이마다 깊이가 다른 위치에다가 온도계 5개를 설치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아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세운 가설을 바탕으로 탐구의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햇빛을 나타내는 기구는 뭐가 될까요? 맞아요. 적외선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외선 등은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수면 위에 빛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수면 위에다가 적외선 등을 설치를 해줄 거고요. 다음에 햇빛과 바람의 영향 둘 다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2가지 재료를 준비물을 2개 다 사용해 주어야겠죠. 그랬을 때 선풍기는 아까 똑같이 적외선 등 옆에 수면 위에다 설치한 그 적외선 등 옆에 선풍기도 같이 설치를 해줘서 물이 골고루 섞이게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록하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온도계의 수온이 일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의 기다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하고 이따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도 사용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2개의 그래프의 차이는 바람에 의한 것이겠죠? 바람이 없을 때는 32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람이 있더니 28도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구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온도가 일정한 구간. 영상을 잘 보고 오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 속에서 측정한 온도를 대충 여기 표시는 원래 꼭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이렇게 그래프만 좀 그려놨어요. 여기는 지금 적외선 등만 사용했었을 때고 여기는 적외선 등과 함께 선풍기도 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햇빛, 태양 에너지만 있는 경우고 여긴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같이 있는 경우죠. 그랬을 때 여기 아랫부분의 온도는 비슷하게 둘 다 낮은데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온도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어요. 바람이 없을 때는 여기 32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바람이 있었더니 여기 일정하게 온도가 똑같은 깊이가 이만큼일 때와 이만큼일 때 똑같은 온도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탐구에서 적외선 등만 비추었을 때에는 수면 가까운 곳의 수온의 온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쵸? 수온이 가장 높았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졌었죠. 이때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 수면 부근의 수온이 일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정한 부분과 밑에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각각을 구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그림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 7-5의 해수의 층상구조라는 그림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해수의 연직 수온, 해수의 온도를 만드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 여기 있는 지금 태양 에너지와 이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 바람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해수, 바닷물에는요, 층상구조를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층상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층상구조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혼합층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혼합층은 태양빛을 받아서 수온이 높은 구간을 의미하고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이는 구간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원래 바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물이 섞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구간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렇죠. 혼합층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중간층을 보기 전에 우선은 가장 낮은 층, 심해층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심해여가 사는 곳이잖아요. 자, 거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깊은 바다라고 해가지고 심해층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심해층의 특징은 태양빛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수온이 굉장히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뭐 계절이 변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하게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해층이라고 불려요. 여기 맨 위에는 바다로 인해서 섞이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있고 가장 깊은 곳은 심해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두 구간 대신에 혼합층은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요. 이 두 구간을 연결하는 요 구간을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요. 수온이 이게 급격한다는 뜻의 약이래요. 찾아봤는데. 자, 수온 약층은 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을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해수의 층상 구조,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면 부근은 우리가 얕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해수면 부근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되어 수온이 높고요. 바람이 해수를 섞어 주어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층 아래에는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고요. 그 수온 약층 바로 아래에는 수온이 낮고 일정한 심해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바다에 해수에
수온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이러한 바다의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햇빛,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어요.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한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충분히 닿는 해수면은 잘 섞이는 혼합층이 되고 일정한 구간,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태양빛을 받지 못해서 온도가 낮은 심해층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수온 약층이 있다는 거, 해수의 층상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랑 같이 요곳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 태양 에너지와 바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1번, 혼합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방금 말했죠?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세요. 영향을 주는 요인, 혼합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태양 에너지와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해수의 층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태양 에너지와 바다가 아니라 바람이죠. 바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두 가지 요인 꼭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기억할 것이 있죠.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해수의 층상 구조도 기억을 해줘야겠죠.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닿는 혼합층, 그 다음에 그렇죠, 수온 약층이 있고요. 그 아래 온도가 낮고 일정한 구간인 심, 해, 층이 있겠죠. 자, 3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불면 해수면을 더 많이 섞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강하게 불수록 잘 섞이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범위, 요 혼합층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도 한번 풀어볼까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해수의 수온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렇죠. 점점 낮아졌었죠. 왜요? 태양 에너지가 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다시 한번 말해보면 해수의 층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태양 에너지와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생기는 해수의 층상 구조로는 가장 바깥층 해수면에는 혼합층, 그 아래는 수온 약층, 그 아래는 심해층이 형성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이 끝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